성추행 무고죄 대응이 중요하기에 성과 관련한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점, 성장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죠. 또한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음모, 예비한 경우에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소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에는 성추행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절차, 행정적 징계를 밟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정적 호소만 하게 되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논리정연한 진술을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므로 성행위 사실이 없다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추행 무고죄의 경우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가 씨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남성과 자신의 거주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남성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가 씨는 남성이 자기 엉덩이와 가슴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억울하였던 남성은 법무법인 AL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남성을 고소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제3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성추행 무고죄로 대응하였고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여 남성에게 피해를 주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남성은 성범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법관은 성추행 무고죄를 인정하여 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악의를 가지고 고소하였다는 내용,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죠. 성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관련 증거 없이 성추행 무고죄를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중요한 만큼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위법 행위를 통하여 증거를 찾게 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성추행 무고죄 사건을 준비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검토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잡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AL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올바른 전략을 세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와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AL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다수의 유리한 판결을 받은 이력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